네, 경제신문 읽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진단부터요. 어제 굉장히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쵸. 오늘은 쉬어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그렇죠. 지수가 어저께 거의 3% 가까운 폭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등이죠. 폭등을 예.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뭘 예상하지 못했냐면은 V자 반등까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3%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고, 물론 완벽하게 직전 고점까지 간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V자 반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저께도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지수가 3% 정도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는 대형 종목군들의 평균은 4에서 5% 정도 올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따른 반발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국이 그 관세 인하 소식도 나와줬고, 미국도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제 진단 키트가 됐든 아니면은 치료 약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추가 확진이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당장 이게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몰려왔던 공포 심리는 이제는 옅어진 것이다라는 진단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네. 상황에서 타격이 있을지 없을지 먼저 현대차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공장들, 이제 부품 공장들이 스톱됐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공장도 문을 닫기로 결정이 돼 있는데요. 울산, 아산 공장은 오늘부터, 그리고 전주 공장도 10일부터 중단하기로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닙니다. 기침. 예. 네. 현대차의 매출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이 공장들이 지금 44.6%에 해당이 돼서 아무래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입니다. 어제 사실은 현대차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6.5% 급등을 하고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사줬는데 상승세 제동이 걸리는 걸까요? 저는 이 정도로 상승세 제동 걸리진 않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어쨌든 그 춘절 연휴로 인해서 장기간 좀 공장이 쉬었던 상황에서 가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동이 못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좀 끊긴 상황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오늘부터 좀 제한된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 한 10일 정도서부터는 11일, 12일부터는 공장 재개에 부분적인 재개에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 일주일 정도의 공장 중단이 현대차 혹은 기아차의 실적을 아주 급락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여줬었고, 어저께도 한 5% 가까운 상승, 오히려 가동 중단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이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이미 선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화 된다라면은 실적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국내 시장만 본다라면요. 갑자기 이것이 내 자동차 받는 날이, 인도 날이 한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미뤄진다고 해서 갑자기 경쟁 업체 차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외국 업체도 해외 판매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담는 것도 괜찮을까요? 저는 오늘 매수하시는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 오늘 크게 조정이 나오고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추세 자체가 조금 무너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어쨌든 국내에서 현대차를 대적할 만한 국내 기업이 없는 상황, 그리고 어쨌든 신차 효과가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올해까지는 주가는 좀 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 받을 때 오히려 담아가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관점 현대기아차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수소차가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정말 미래가 될까요?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연기관 수준의 전기 수소차를 만든다라는 내용을 기치로 해서 핵심 기술 개발에 3,800억 원가량 지원을 하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자립형 3세대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오늘도 공고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신지 이번쯤은 좀 자세히 체크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뭐 이게 딱 이 금액만 보면 되게 커 보여요. 예. 근데 이게 2026년인가요? 뭐 23년인가? 24년. 예, 24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예. 사이에 3,856억이면 1년에 한 600억 남짓이라는 것이죠. 1년에 600억이면 솔직히 이거 하지 않아도 한 3, 4년 뒤면은 전기차라든지 예. 수소차가 내연기관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 지금 개발됐다라는 제품,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한 번 충전하게 되면 뭐 1000km까지도 간다, 뭐 700km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 차 수준을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연기관이 그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나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뭐 한 500에서 60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란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을 이제 내연기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400에서 500km 정도 그 이상을 충전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곧 내연기관 정도 수준에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제품들, 부품들을 국산화해서 만드느냐 아니면은 외국에 의존해서 만드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꼭 정부 투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돼서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물론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 일부 상승하고 있어요. 뭐 대우부품이라든지 평화전공이라든지 일부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만큼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전기차라든지 2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이 좀 조정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수소차 관련해서 테마가 끝났다는 것도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핫한 테마는 전기차 쪽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더라도 반짝하고 움직이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구분을 지어서 대응하신다라면 여전히 전기차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소차보다는 전기차에 집중하는 전략. 수소차는 결국에는 테마성 움직임 정도만이 앞으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코멘트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냥 지원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예,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 SDI 관련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에코프로 BM에 투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합작사 설립이나 증설 투자에 참여하는 등 앞으로 좀 거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 SDI는 신고가를 달리다가 오늘은 소폭 조정이고,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급등 양상. 이달 들어서만 40% 넘게 뛰는 모습이고요. 지금 에코프로 BM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시장의 성장세를 받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삼성 SDI는 계속해서 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LG화학과 같이 완성 업체 중에서는 뭐 탑픽 종목으로 보셔야 되고요. 에코프로 BM이 혹은 에코프로가 이틀 동안 혹은 2, 3일 동안 최근 핫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결국은 삼성 SDI가 에코프로 BM을 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뭐 얼마 전에 그 현대차하고 LG화학이 합작 법인 설립 얘기가 나온 거랑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SDI가 투자를 하고 그 자금을 받아서 공장 설비를 확장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삼성 SDI에 공급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2차 배터리,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 쪽으로 좀 변화해 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전 세계에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1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스미모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테슬라하고 도요타 쪽에 공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의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 업체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삼성 SDI가 공급을 받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공급 업체, 부품 업체에다가 투자를 해서 제품을 공급받겠다는 것이고, 뭐 저는 충분히 어쨌든 이 투자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지금도 삼성 주 거래 기업이긴 하지만
든든한 매출처를 확보해놨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SK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2023년까지 한 2조 7천억 정도의 공급을 좀 하기로 했었던 것도 있지만 이번에 삼성 SDI하고 합작이 된다라면 더 많은 매출을 늘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되게 급감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주가는 물론 이틀 동안 엄청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약간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상장했을 때 가격대까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뭐 이게 시간이 단계 걸릴지 약간 중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내에서 탑픽으로 보세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핫한 예. 기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이런 소재 관련해서의 어떤 안정적인 기업인데 약간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본다라면 예. 좀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케미칼 좀 관심 있게 두 개 기업을 좀 집중해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은 대한항공 요즘 또 들썩이고 있어서요.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고 조양호 회장이 유언으로 남겼던 가족끼리 잘 지내라라는 이 유언이 지키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대한항공을 둘러싸고 지분 경쟁이 남매 간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조한테 날선 반격, 그러니까 명분과 현금을 동시에 손에 쥔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명분 먼저 보시면요. 어제 대한항공 이사회가 열렸었는데 비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정리하고 자산 연내에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잘 되는 곳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명분을 얻었는데 이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과거에 누나인 조현아 부사장이 영위하던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나의 복귀를 차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금까지 쥐면서 앞으로의 비수익 자산을 팔아서 뭐 국민연금이나 소액주주의 표심을 공략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요.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 지분 남매의 지분 이 격차가 비슷하죠. 예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뭐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진칼도 오늘 이사회인데 아무래도 호텔을 매각할 것으로 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주주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소식이죠. 무슨 예. 얘기냐면 현재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빚이 한 24조 원 빚이 있고 뭐 채권 발행 이런 것이 한 9조 원, 그러니까 30조 원이 넘는 빚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매각 호텔 송현동에 있는 부지 매각하게 되면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전체적인 재무 구조를 얼마나 개선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이런 비수익성 사업을 좀 줄이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내면에는 조연아를 좀 공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 내부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회사 겉으로만 본다라면은 조금은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라서 좀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워낙에 지금 대한항공이 그동안 좀 뭐라 그럴까요 떠하는 빚이 많아요. 한진그룹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 결국엔 이제 본업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이끌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진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분 경쟁에서 우위에 쓴다고 해도 주주들이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어디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상승을 좀 일부 합니다만은 막 고점을 갱신한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제한되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분 경쟁으로 인해서의 대한항공이 됐든 한진그룹주가 됐든 주가의 영향력은 예전만큼 못하다. 그렇다면 저는 좀 무리하게 이런 쪽에 집중하시는 거는 좀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영향력만 있을 것이다. 내부에 어떤 업황이 턴하거나 이런 펀더멘탈의 가치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대한항공과 그룹주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 뉴스타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